노동당 만세소리, 일심단결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이 땅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이 시각, 온 나라 천만인민은 가중되는 모든 도전과 경난들을 과감히 뚫고 헤치며 우리 당과 조국 총사의 길이 빛날 인민보위 인민사수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우리 인민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서 라손시 쿠물 피해 복구 문제가 중요 의제로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연의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사업을 단순히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최중대사로 내세워주시고 이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오. 하늘길, 바닷길, 룡길을 달리시오. 라손시 피해복구 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해 주시면서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해 투쟁하는 당이라고. 라손시 피해복구 전투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류명골이 완공의 환희보다도 피해 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의 소식을 몇 천배로 더 귀중히 여기시오. 나라의 정력을 북부전선에 돌리는 역사의 요리여는 인민사선을 승리로 이끄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들이 당한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고 하시며 억만 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벌을 통째로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이십니다. 인민들이 불행을 겪고 인민들이 가슴 아파한 것 구어디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민 혼신의 자욱이 제일 먼저 새겨졌고 그의 뜨거운 사랑이 대하처럼 흘렀습니다. 정말이지 인민들의 생명과 생활 안전을 지키시기 위해 북북 피해 전투장들과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 금독당에 이르기까지 피해 현장들의 진탕길과 또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철길로 반도 앞장서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이셨습니다. 피해 지역 인민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인민들에게 신세를 지고 간다고 하신 대청리의 가슴 뜨거운 혁명이라도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졌고 수재민들은 군당위원회 총사에서 일꾼들은 천막에서 생활하는 가슴 뜨거운 인민사랑의 전설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민들에 대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민 혼신의 세계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인민사랑의 최고 정화였습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인민사수전 인민대중 제1주의의 소중한 화폭들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가 펼쳐놓은 우리 사회의 참모습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또 걸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계시어 오늘의 비상방역 대전도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결석될 것이며 이 땅에는 인민사랑의 역사가 끝없이 펼쳐지고 주체의 사회주의 내조국은 위대하고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로 만방에 빛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 단결로서 우리들 자신의 생명과 생활, 미래를 지켜내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위력으로 오늘의 방역 위기를 타개해 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천리마 지각연합교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고도의 비상방역 태세를 유지하면서 철강제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산 공정은 윤석 공정으로서 지대공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몫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는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는 것을 생산 정상화의 기본거래 하나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 시간에 점검도 같이 해주고 다음 교대를 위해서 예비 부수품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집단주의 미풍이 발휘되다 보니까
생산율도 높아지고 이것이 그대로 생산 장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형세가 오목하다고 해도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향한 우리의 전진을 멈출 수 없다는 드높은 각오를 안고 평양시 안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학생 교복과 가방 생산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창광 옷 공장에서는 기술 일꾼들과 기능공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서 제품의 질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기술 혁신 창의 고안을 적극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지고 공장 안의 기술 일꾼들과 공정검사원들의 역할을 높여서 생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 분기별로 기술혁신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형태의 뇌학생 달리노스 생산하면서 둘레 고정바퀴 지구, 소매달기 지구, 상층 지구들을 비롯해서 각종 지구 창안품들을 생산에 도입해서 제품의 질을 한 계단 높이고 있습니다. 결과 공장에서는 생산 계획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기술적 담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부대 사랑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안고 다양한 형태의 학생 가방 생산을 중단 없이 밀고 나가고 있는 평양 가방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지금 대학생 가방 기술 준비를 끝내고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 가방 기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더한대로 형지를 작성하는 것과 함께 가방을 보기 좋게 쓰기에도 편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준비실에서는 가방의 형태를 더안에 비추어 정확히 작성하는 것과 함께 곡성미를 잘 살리고 인쇄를 독특하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지 의약품 생산 단위들에서 비상방역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약품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전염병 전파 사태를 신속히 억제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하여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염병과의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보건부문 일꾼들이 정말 임무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가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자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서 맡은 임무와 책임성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고 당의 운전과 사랑 속에 이제 공급되는 의약품들을 제때에 신속 정확히 가닿게 하는 사업과 함께 자체 의약품 생산 기지에서 원료 보장을 앞세우고 의약품 생산에서 품질 관리 요구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질 좋고 효능 높은 필수 의약품과 상비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계시 고려약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고도의 방역 태세를 견지하면서 비상 방역 사업과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고려약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품질관리 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비상 방역 체계가 가동된 오늘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처방대로 약초가 들어가는가, 분말도가 합격된 약초가루를 보장하는가, 또 반제품과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정말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품들이 위생 안정성을 철저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18시부터 25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4일 18시부터 5월 25일 18시까지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을 집계한 데 의하면 당일 유혈자 발생 수는 10만 5,500여 명으로서 그 전날에 비해 1만 47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15만 7,020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5월 25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317만 380여 명입니다. 그중에 91.425%에 해당한 289만 8,500여 명이 완쾌되고 8.573%에 해당한 27만 1,81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총수는 68명으로서 치명률이 0.002%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20일까지 평양시에서 발생한 유혈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열이 나는 신발열자들과 열이 내렸다가 72시간 지나서 다시 오르는 재발열자들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본대에 의하면 재발열자들이 나타나는 비율이 4.4%입니다. 다음으로 유혈자들의 병 경과기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데 의하면 머리 아픔이나 뼈마디 및 근육 아픔을 비롯한 임상 증상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의 병 경과기일은 1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병 경과기일이 1일 내지 3일인 대상은 30.8%, 4일 내지 6일인 대상은 35.2%, 7 내지 9일인 대상은 24.1%, 10 내지 17일인 대상은 9.6%입니다. 병 경과기일이 18일인 대상은 0.3%입니다. 이렇게 유혈자들의 66%에 해당한 인원들이 6일 안에, 90.1%에 해당한 인원들이 9일 안에 완쾌되었으며 평균 병 경과기일은 5.5일입니다. 지금 병을 경과한 후에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후유증이라는 것은 병 경과 과정에 손상된 조직들이 아직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유증은 크게 단기 후유증과 장기 후유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 속에서 한 주일 또는 수개월 동안 경과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증상의 지속성과 또 중증도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또 이미 가지고 있던 만성 질병에 따라서 각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후유증 증상들이 각양한데 주로 오름들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피로감, 그 다음 기침, 불면증, 탈모증, 그 다음 소화장애, 또한 이 혈압이 오르거나 부정맥이 나타나는 심장혈관계통 장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름들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 외에 오린이들 속에서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린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주로 염증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때는 염증에 대한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열이 나는 환자들 속에서 해열제를 쏟는데 열이 안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해열제를 썼는데 열이 안 내리는가?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라세타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해열제를 또 연속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약을 쓸 것이 아니라 페독산이나 의왕청심환 같은 이런 거래약을 써서 열을 떨구는 방향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열성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과 중에서 또는 경과 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비인후 증상들을 보면 우선 기아품, 청력장애, 두중감, 코 막힘감, 코 분비물 가다, 그다음에 후각장애, 목 아픔, 삼키기 장애 증상들이 대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혈행성 간염이나 상기도의 그 염증이 이제 비루성 염증이 이제 인체적으로 보면 귀하고 코하고 거실인두관으로 통해 있습니다. 이 여기로 해서 감염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는 외이도가 발적되고 곤막면이 발적되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중이각 내에 삼출액이 차서 청력장애가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귀에 물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말이 망망 귀에서 울리고 남의 말은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그다음에 코, 목 안도 다 비루성 감염으로 해서 이런 코 점막이 발적 정창, 그다음에 목 안에 발적 정창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농성 분비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또 목 아픔으로 해서 삼키기 장애 이런 걸로 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비인후 증상들을 이제 면에 예방하자면 초기부터 2 내지 3% 되는 소금물로 자주 함수하고 이제 함수는 코함수, 목함수를 자주 해야 됩니다. 또한 치료로서 보면 이제 초기부터 항비루스제나 항생제를 쓰면서 전문가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 속에서 항생제를 쓸 때 페니실린이나 미증을 함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에서 미증을 대수록 쓰지 말고 미증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비타민 B군은 꼭 같이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차 청력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혈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후유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을 본다면 두통, 위장장애, 기침, 관절 아픔 이러한 증상들을 들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라고 해도 단순히 위장장애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료소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그 수와 증상들을 과학적으로 세분화해가지고 합리적인 약물을 선택하고 용량을 정한 다음 처방을 내어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 주민들에 대한 그 말을 세심히 들으면서 증상들은 유사하지만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급성복증과 같은 이러한 위험이 보이는 경우 즉시 현장에 달려나가서 과학적이고 신속한 치료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2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2,946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0만 5,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주일 동안에 10만 7천여 명의 어린이가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는데 이것은 5월 초에 비해 약 72%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미국에서는 올해만도 근 540만 명의 어린이가 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린이 감염자 수는 현재 약 1,330만 명으로서 전국적인 총 감염자의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시에서 방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일단 양성 감염자를 발견하면 응급 제도를 즉시 가동하고 소속된 지역의 책임제와 먼저 접수한 것의 책임제 원칙에 따라 시구가 협동해서 전염병 대응 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해시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소개한 데 의하면 검사기관에서 핵산 양성 견본을 발견하면 유행병학적 조사와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관련 지역에 대한 관리 통제 조치를 취하고 1차, 2차 접촉자들을 비롯해서 위험이 있는 집단에 대한 격리 관리 통제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양성 감염자의 활동 경로와 관련 환경, 장소, 물품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계적 범위에서 변이 비루스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는 속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오미크론의 변종으로서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치사성에서 오미크론과 대등하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나라들의 자료에 의하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대체로 상기도 손상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급성호흡기성 전염병과 유사하며 목 아픔과 코매기, 목 간지러운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증을 경과한 많은 환자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련락선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3일 124명의 료객과 1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항행하던 련락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4명의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위엔남의 중부에 위치한 소키암 동굴입니다. 동굴은 탄산 칼슘 농도가 98%나 되는 소키암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천연 동굴은 지금으로부터 230만 년 전 강물이 흘러들면서 소키암을 침식시킨 결과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2009년 영국 탐험가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굴된 이 동굴은 길이가 10km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북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주로 북부 지역과 중부 내륙에 집중됐습니다. 자강도에서 35.8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북부와 중부 내륙에 2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평양시와 황해남도, 강원도, 남포시에서는 10mm 이하의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2일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7mm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볼 지역들에서의 평균 강수량은 11.3mm로서 5월에 들어와서 제일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박촌볼, 령촌볼, 미륵볼에서 18 내지 27.3mm로서 이 가물이 일정하게 해소됐고 12 삼천리볼, 함흥볼, 금약볼에서 강수량이 11 내지 13mm로서 가물 상태가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이연벽볼과 재릉볼을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볼 지역들에서 강수량은 2.3 내지 8mm로서 가물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5월 말까지도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비가 적게 내려서 가물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해서 마른 놈 모내기를 진행한 단위들에서는 물기 증발량이 적어지고 뿌리 활성이 강해지도록 잎자르기를 진행한 변모들로 모내기를 진행하며 모사리가 잘 되도록 모내기 한 후 2, 3일 안으로 포화수식 물대기, 간단 물대기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는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라손시에서 비가 내리고 서해안 중부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조선동해 북부에 있는 저기압과 남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라손시에서 흐려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한때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4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촌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